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네,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 지역 날씨 박유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대체 연휴 날인 오늘은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충남 북부 지역은 낮 동안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까지 해안과 고지대에서는 순간 풍속 55km의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대전은 28도, 세종은 27도, 논산은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충남 내륙의 하늘 흐리다 차츰 개겠습니다. 낮 동안 천안과 아산 27도, 공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예산과 부여 27도, 당진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하늘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중부 먼바다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서해 중부 해상으로는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이 흐리겠고요. 낮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더 행복한 주택이 신축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아산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 배방읍의 한 신축 아파트. 내년 7월 600세대가 입주 예정인데 오는 10일 분양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4, 5천만 원의 보증금에 매달 11만 원에서 15만 원 안팎의 임대료도 저렴한 편인데 입주 뒤 한 아이를 낳으면 월 임대료를 절반만 내도 되고 두 아이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를 위해 준비한 더 행복한 주택 신축 아파트입니다.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단지 안에 생긴다고 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행복한 주택은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서 매평 24세대가 운영되고 있고 아산 배방읍 건축형을 포함해 2023년까지 모두 1,015세대가 공급됩니다. 저출산과 청년 세대의 거주 불안을 해결할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라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방송도 대대적으로 소개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자녀 이상일 때는 한 8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1,000세대를 공급하는 1단계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정부 등과 협의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더 행복한 주택 2.0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세종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 5년간 부동산 개발 사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15년 326개였던 부동산 개발 등록 사업자가 지난해 840개로 5년 만에 2.5배 증가해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세종시가 신생도시여서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절대 숫자 자체가 다른 시도보다 적은 탓도 있지만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아파트값이 44% 뛰는 등 부동산 붐이 일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종시 신도심 지역의 치안을 도맡을 세종 남부경찰서 청사가 완공돼 내일 문을 엽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행복도시 17개 동과 금남, 장군, 연기면을 담당하고 3개의 지구대와 파출소 한 곳으로 구성됩니다. 세종경찰청은 김경렬 총경을 초대서장으로 임명하는 등 남부경찰서 개서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으며 모레 예정된 개서식에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전자 이상에 의해 생기는 각종 질환을 유전자 자체를 고쳐 치료하는 게 바로 유전자 치료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교정할 DNA를 찾아 가위처럼 정교하게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인데요. 지난해 노벨상까지 받은 기존 유전자 가위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효율도 높인 유전자 가위가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김유미 기자입니다. 실험실에서 키우고 있는 대마입니다. 환각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엄격하게 규제받지만 환각 성분만 제거하면 소아 뇌전증 등의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마의 유전체를 교정하기 위해 환각을 일으키는 DNA를 마치 가위처럼 정교하게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를 넣었더니 해당 DNA가 사라진 게 확인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연구원 창업기업이 인간은 물론 동식물의 이상 유전자를 골라 제거하는 유전자 가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보다 크기가 3분의 1에 불과하고 효율은 더 높습니다. 작은 사이즈, 그리고 높은 안전성, 그리고 높은 효율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유전자 가위들은 높은 효율을 가졌지만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처음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절반 이하로 확 낮춰 안정성까지 갖췄습니다. 대마처럼 식물에 적용할 경우 현재 허가된 수입산보다 훨씬 빨리 저렴하게 의료용 대마를 생산할 수 있고 시각장애나 혈우병, 암 등 사람의 다양한 유전질환 치료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간 위주의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는 간, 그다음에 근육,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심장 이런 데 다양한 장기에 존재하는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이번 연구 결과는 생물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온라인판에도 실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지역 주요 기관들의 국정감사도 시작됩니다. 내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을 시작으로 7일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충청남도와 충남경찰청의 국정감사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또 육군과 공군, 해군본부의 국정감사가 오는 13일과 14일에 계룡대에서 진행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의 국정감사는 오는 18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 나들목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도로공사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 휴게소 하이패스 설치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은 시와 도로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며 2024년 말 준공과 동시에 나들목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신탄진 휴게소 나들목이 개통하면 신탄진 IC 교통량이 분산되고 국도 17호선 신탄진로 혼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입 논의 14년 만인데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세수 확충을, 지역민들은 특산물 판매나 지역화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32.9%. 전국 평균치는 물론 대전, 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충북처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광역 기초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그 이상 금액에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지역 화폐 등이 답례로 제공됩니다. 앞서 고향 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시행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나 늘어난 만큼 우리 지자체들도 이번 법 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일수록 출향민이 많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답례품 시장이 형성돼 지역 특산물 판매가 증가하고 지역 화폐 사용을 위한 고향 방문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법 제정을 요구해온
농어촌 지역 목소리와는 달리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으로 기부액 한도를 뒀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지고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더 보완해서 일본의 사례처럼 앞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의 또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금 대상과 방법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일단 법인과 해당 지자체 주민, 지자체와 업무, 고용, 계약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 출향민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내 모금할 수 없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건데 적발된 지자체는 최대 1년 동안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될지에 대한 그런 논의, 기금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이체원이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인 보완들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기부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공주와 부여에서 9일 동안 진행된 제67회 백제문화제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백제문화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장 행사와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했는데 주최 측인 공주시는 축제장에 약 10만 명, 온라인 프로그램에 20만 명가량이 참가해 흥행에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자연경관 위주로 현장 행사가 열려 백제문화제 본연의 볼거리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당진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천주교와 불교 등 당진시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치유여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가족, 외국인, 청소년, 노약자, 환자 등을 위한 각각 1박 2일의 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인원 정원은 프로그램당 20명 내외로 참여 신청이나 문의는 당진 종교문화치유여행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청주 오송에 국가가 지원하는 임상시험용 완전의약품 생산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더 빨리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갖춰져 오송의 역할도 커지게 됐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독자적인 생산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해주는 바이오 의약 생산센터. 원료 의약품을 생산한 뒤 주사용기에 충전하고 포장까지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원료 의약품을 외부에 가져가 완제 의약품으로 만들어야 했던 기존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안전성도 높아졌습니다. 원액을 만들어서 다른 쪽에서 완성품을 만들 때에 이동 과정에 어떤 물류의 문제는 싹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억 원이 투입된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이 완공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동화된 격리 시스템 아래 주사용기를 액상 동결제제 사전 충전 방식으로 한 번에 10,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됐습니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더 많은 기업들의 의뢰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 기준에 맞춘 품질 관리를 목표로 신약 개발에 나서는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도 돕게 됩니다. 유럽 기준과 미국 기준도 만족시키는 국제적 수준의 GMP 품질 시스템으로 보다 앞으로 나아가 기초 연구부터 후보 물질 발굴, 개발 인허가까지 많은 시간과 투자가 요구되는 신약 개발. 완제 의약품 생산 시설 구축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신약 개발의 꿈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 충남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설계는 이번 정부 내에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전 충남은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공공기관 이전 등 구체적 성과가 없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분소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안은 지난해 분소가 설치된 경기도 용인이나 전남 완도 등에 비해서 농가수나 경지 면적이 월등히 큰데도 분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태안에서 농관원 서산사무소까지는 왕복 2시간이 걸린다며 어르신들의 방문에 큰 불편이 있어 태안분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계룡건설이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에 발전기금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계룡건설은 지역 의료인의 육성과 학교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건양대는 발전기금을 의과대학의 교육과 연구, 장학활동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농업직불금 대상자가 아닌데도 부정으로 받는 사례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적발은 236건, 부정수급액은 7억 900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 전용을 한 경우, 그리고 농업의 소득이 높거나 경작 면적이 작으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